아프로디테가 제우스의 집무실에서 분노에 차 소리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올림푸스의 최고신 제우스가 그의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쉰다. 아프로디테, 우리 신들의 역할이 변해야 할 때가 왔어. 현대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아. 우리도 적응해야 해. 그래서 저를 인간 세계로 보낸다고요? 제가 무슨 수습 직원인가요? 제우스가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보여준다. 지난 세기 동안 사랑의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졌어. 이혼율은 높아지고 데이팅 앱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 사랑의 여신으로서 넌 현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어. 아프로디테가 차트를 노려본다. 그리고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거군요. 탓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거야. 1년 동안만 인간으로 살면서 현대 사랑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와. 그리고 제우스가 잠시 망설인다. 내 신적 능력의 대부분은 여기 남겨둬야 해. 뭐라고요? 경험이 진정성 있으려면 그래야 해. 네가 모든 인간을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며 헤르메스와 작별 인사를 나눈다.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헤르메스가 미소를 짓는다. 역동적이고 현대적이고 로맨스가 가득한 곳이지. 거기서 네가 많이 배울 거야. 그리고 걱정 마. 우린 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게 하진 않을 거야. 기본적인 매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아프로디테가 한숨을 쉰다. 인간들과 함께 살다니 최소한 내 옷장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제 디아나박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아프로디테가 깨어난다. 그녀의 침대 옆에는 헤르메스가 남긴 안내서가 놓여 있다. 안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인간 생활 가이드. 디아나박은 유명한 데이팅 앱 회사의 신임 컨설턴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현대 연애 문화를 연구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 계좌에는 충분한 자금이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아프로디테가 눈을 굴린다. 고마워 헤르메스. 정말 상세하네. 첫 주는 재앙과 같았다. 지하철은 복잡했고 한국어는 어려웠으며 사무실에서의 첫날은 더 최악이었다. 러브링크라는 데이팅 앱 회사에서 그녀는 CEO인 준호를 만났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디아나 씨,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랑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 참여, 시간당 스와이프, 프리미엄 구독,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건 마케팅 용어일 뿐이죠. 아프로디테가 그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잖아요. 준호가 비웃는다. 현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디아나 씨.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사랑을 결정하죠. 아프로디테가 이 남자를 교육시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아프로디테는 현대 데이팅의 이상한 세계에 적응해갔다. 그녀의 룸메이트 지연은 그녀를 클럽, 소개팅, 데이팅 이벤트로 데려갔다. 어느 날 저녁, 강남의 유명한 클럽에서 아프로디테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혹은 연결되지 못하는 방식을 관찰한다. 모두가 너무 겁을 먹은 것 같아. 다들 휴대폰에 숨어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 지연이 어깨를 으쓱한다. 거절당하는 건 아프니까. 앱이 더 안전하지. 누가 널 좋아하는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아프로디테는 박 건너편에서 준호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가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약간의 무시가 담겨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지연에게 속삭인다. 저 사람 내 상사야. 그는 사랑이 그저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해. 지연이 준호를 보고 웃는다. 아, 박준호. 그가 왜 그런지 알아? 그의 약혼자가 3년 전에 결혼식 전날 그를 떠났거든. 그 이후로 그는 사랑에 완전히 냉소적이 됐어. 아프로디테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흥미롭네. 그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한다. 프로젝트 1. 현대 인간들에게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인지 가르치기. 프로젝트 2. 박준호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 준호가 그의 사무실에서 아프로디테의 제안서를 흔들며 묻는다. 이게 뭐죠, 디아나 씨?
러브링크 내에 진정한 연결 기능을 추가하자고요? 아프로디테가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인다. 네, 우리 알고리즘은 외모와 기본적인 관심사만 고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돼요. 가치관, 꿈, 두려움. 준호가 비웃는다. 시적이네요. 그리고 완전히 수익성이 없고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3개월 안에 이 기능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낼 거예요. 준호가 잠시 그녀를 바라본다. 이런 순진함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좋아요. 작은 테스트 그룹으로 시도해보죠. 실패하면 당신은 우리 마케팅 부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성공하면요? 준호가 웃는다. 성공하면 제가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죠. 당신이 그렇게 믿는 진정한 연결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요. 아프로디테가 미소를 짓는다. 거래 성사됐네요.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연결 기능을 만드는 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아테나와 헤르메스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지만 그들은 답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지연이 아프로디테의 방문을 두드리며 묻는다. 어떻게 돼가요? 아프로디테는 수십 개의 연애학 책과 연구 논문으로 둘러싸인 채 바닥에 앉아있다. 아프로디테가 한숨을 쉰다. 끔찍해. 나는 사랑의 여신이었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사랑에 빠지게 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코딩도 못하고 알고리즘을 이해하지도 못해. 지연이 잠시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괜찮아. 우리 모두 가끔 과대망상을 하기도 하지. 아프로디테가 웃는다. 미안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상한 말을 하게 돼. 지연이 그녀 옆에 앉는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는 거 알았어? 작년에 그만뒀지만. 아프로디테가 갑자기 일어선다. 정말? 지연, 너는 헤르메스가 보낸 선물이야. 지연이 웃는다. 다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내 아이디어가 뭔지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을지 보자. 그들은 밤새도록 아프로디테의 진정한 연결 알고리즘에 대해 작업했다. 사랑의 여신의 직관과 지연의 기술적 지식이 결합되어 그들은 사용자의 소통 방식, 가치관, 그리고 깊은 욕구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지연이 감탄한다. 이건 놀라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 같아. 마치 이전 생의 사랑의 전문가였던 것처럼. 아프로디테가 미소를 짓는다. 뭐 그런 셈이지. 아프로디테와 지연은 진정한 연결 알고리즘의 첫 번째 버전을 완성했다. 그러나 초기 테스트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준호가 회의실에서 묻는다. 어떻게 된 거죠? 매칭률이 평소보다 20%더 낮아요. 아프로디테가 당황한다. 이해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준호가 냉정하게 말한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디아나 씨. 당신의 접근법이 너무 이상적인 것 같네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알고 있지 않아요. 그날 밤 아프로디테는 테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며 잠을 설쳤다.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나는 사랑의 여신이었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연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온다. 너무 자책하지 마.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는 건 거의 없어. 아프로디테가 불평한다. 하지만 나는 이걸 알아야 해. 이건 내 영역이라고. 지연이 잠시 그녀를 관찰한다. 넌 정말 이상해. 알아? 가끔 내가 말하는 걸 들으면 정말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프로디테가 웃으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다음 몇 주 동안 그들은 알고리즘을 수정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매칭률이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기존 시스템보다 나아지지 않았다. 준호는 점점 더 참을성이 없어졌다. 디아나 씨,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시간을 더 줄 수는 있지만 결과가 필요해요. 아프로디테가 간청한다. 일주일만 더 주세요. 그날 저녁,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신적 직관을 사용하는 대신 실제 커플들을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 곳곳의 데이트 명소를 방문했다. 카페, 한강공원, 영화관, 심지어 노래방까지. 그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가장 잘 맞는 커플들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커플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취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취향을 즐기는 법을 배운 것이었다. 완전히 잘못 접근하고 있었어.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을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진정한 연결은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오는 거야. 세 번째 시도에서 그들은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계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공통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어떻게 차이점에 반응하는지,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분석했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일부 사용자들은 열광했지만 다른 사용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아프로디테는 포기하려는 찰나였다. 그날 밤 그녀는 회사 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준호가 커피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네,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려고요. 준호가 그녀 옆에 앉는다. 당신 접근법이 정말 흥미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수학 공식처럼 다루려고 하는데 당신은 마치 예술처럼 다루는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가 놀란다. 그게 나쁜 건가요? 준호가 미소를 짓는다. 아니요. 그게 당신이 특별한 이유예요. 하지만 어쩌면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에 깊은 통찰력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완벽한 매칭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 사랑은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예요. 준호가 웃는다. 철학자시네요. 아프로디테가 미소를 짓는다. 가끔은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는 그의 과거, 미나와의 아픈 이별,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랑에 대한 그의 냉소적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공감했고 그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물론 신화적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프로디테는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그녀는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면서 사용자들이 프로필에 직접 적은 것보다 그들의 소통 방식과 행동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 시도에서 그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에 더 집중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가 좋았다. 아프로디테가 준호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한다. 오늘이 D-Day네요. 3개월이 지났어요. 최종 테스트 결과를 볼 시간이에요. 준호는 그의 모니터를 바라본다. 그의 표정이 점차 밝아진다. 준호가 마침내 말한다. 이건 놀랍네요. 매칭 성공률이 180% 증가했어요. 사용자 만족도도 크게 올랐고요. 아프로디테가 안도의 숨을 내쉰다. 드디어 성공했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한다. 축하해요, 디아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당신을 의심했지만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프로디테가 미소를 짓는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완벽한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저녁 식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그러나 그들이 약속 장소를 정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여성이 들어왔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여성이 준호에게 다가가 키스한다. 여보, 깜짝 방문했어. 준호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짓는다. 미나야, 생각지도 못했네. 디아나 씨. 이쪽은 미나예요. 미나. 이쪽은 우리의 새로운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한 디아나 씨야. 아프로디테는 충격을 숨기려고 노력한다. 만나서 반가워요. 준호 씨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미나가 밝게 웃는다. 당신이 그 유명한 디아나 씨군요. 준호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사실 당신 덕분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놀란다. 제 덕분이요? 미나가 설명한다. 네, 저는 테스트 사용자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저와 준호를 다시 연결시켜줬죠. 3년 만에 재회였어요. 아프로디테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알고리즘은 너무 잘 작동해서 준호를 그의 옛 약혼자와 다시 연결시켜준 것이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해요. 디아나 씨도 꼭 와주세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아프로디테는 억지로 미소를 짓는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 그럼 다음에요. 언제든 시간 되시면 연락주세요. 그날 밤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인간의 감정에 빠지다니.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나를 배신하다니. 지연이 그녀 옆에 앉는다. 괜찮아? 아프로디테가 솔직하게 대답한다. 아니, 나도 모르게 준호를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지금 그는 그의 옛 약혼자와 다시 만나고 있어.
지연은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사랑은 불공평해. 아프로디테가 쓴웃음을 짓는다. 그게 내가 배운 교훈인가 보네. 사랑의 여신이 자신의 알고리즘에 배신당하다니. 러브링크의 성공은 폭발적이었다. 진정한 연결 기능은 업계의 화제가 되었고 준호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아프로디테는 승진해서 연결 혁신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준호와 미나의 재결합은 회사의 성공 스토리로 홍보되기까지 했다. 그들의 관계는 알고리즘의 효과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였다. 아프로디테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디아나 씨,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알고리즘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회의는 순전히 업무적인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더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했다. 아프로디테가 자연스럽게 묻는다. 미나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준호가 미소를 짓는다. 잘 지내요. 그녀의 패션 사업이 꽤 바빠요. 사실 우리는 서로를 보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아프로디테가 고개를 끄덕인다. 새로운 관계는 항상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죠. 준호가 설명한다. 새롭다기보다는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에요. 미나와 저는 과거에 서로를 너무 잘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둘 다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준호는 그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프로디테는 그녀의 인간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고 작은 농담을 나누며 웃었다.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이들의 특별한 유대감을 알아차렸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멘토-멘티 관계로 보았고 다른 이들은 그 이상의 것을 감지했다. 지연이 어느 날 저녁 아프로디테에게 말한다. 준호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네. 아프로디테가 어깨를 으쓱한다. 업무적인 관계일 뿐이야. 지연이 눈을 굴린다. 그래, 물론이지. 그리고 내가 매일 밤 그의 이름을 중얼거리는 너를 듣지 않는 척하는 거고. 아프로디테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미나와 함께 있어. 그건 내가 만든 관계야.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아프로디테와 준호는 점심 식사, 저녁 회의, 그리고 가끔은 주말 카페에서 만나는 패턴을 발전시켰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업무로 시작했지만 빠르게 더 깊은 주제로 전환되었다. 한 저녁, 늦은 회의 후 준호가 그녀에게 묻는다. 디아나 씨, 당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가 잠시 생각한다. 제가 배운 것에 따르면 저는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제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전하게 하는 사람이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본다. 그렇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디아나 씨. 그날 밤 아프로디테는 제우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알겠어요. 현대인간들이 왜 사랑에 어려움을 겪는지. 그들은 사랑이 완벽한 매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준호가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다. 그들의 점심 식사 동안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깊은 한숨을 내쉰다. 미나와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걱정, 공감, 그리고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작은 희망이 불씨. 아프로디테가 부드럽게 묻는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설명한다. 우리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어요. 미나는 그녀의 사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그녀는 파리와 밀라노에서 몇 달씩 지내길 원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머물러야 해요. 아프로디테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네요. 준호가 쓴웃음을 짓는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잘 맞는다고 했지만 하지만 삶의 목표가 너무 다르면 어쩌면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주 내내 준호는 점점 더 우울해 보였다. 그는 회의를 취소했고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아프로디테는 그를 걱정했지만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저녁, 그녀는 사무실을 나가며 불이 켜진 준호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지친 목소리가 대답한다. 들어와요. 준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반쯤 비운 위스키 잔이 있었다. 밤이 늦었어요. 준호가 그녀를 올려다본다. 미나가 파리로 떠났어요. 아프로디테의 1년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제우스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훌륭한 통찰력이야.
내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올림푸스로 돌아올 준비를 해. 지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은 어려웠다. 아프로디테가 설명한다. 다른 나라로 가게 됐어. 정말 보고 싶을 거야. 지연이 그녀를 꽉 안는다. 너는 내 가장 이상한 룸메이트였어. 하지만 또한 가장 특별한 친구이기도 했지.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준호가 그녀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정말 가야 해요? 아프로디테가 슬프게 미소를 짓는다. 네, 가야 해요. 제 시간이 다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프로디테가 설명한다. 그냥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디아나, 지난 몇 달 동안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랑에 대한 나의 생각,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해. 아프로디테가 솔직하게 말한다. 당신도 나를 바꿨어요, 준호 씨. 나는 사랑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준호가 잠시 망설인다. 혹시 머물 수는 없나요? 그 순간 아프로디테의 휴대폰이 울렸다. 제우스의 메시지였다. 결정의 시간이다. 신으로서 돌아오거나 영원히 인간으로 남거나 선택해라. 아프로디테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올림푸스로 돌아가 그녀의 신적 힘을 모두 되찾거나 인간으로 남아 준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고민하고 있어? 그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헤르메스가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아프로디테가 인정한다. 결정하기 어려워. 헤르메스가 미소를 짓는다. 제우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 그가 널 여기로 보낸 진짜 이유는 사랑의 본질을 배우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 네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는 거였지. 그가 나를 시험한 거야? 헤르메스가 대답한다. 아니, 그는 네가 행복해지길 원했어. 수천 년 동안 넌 사랑을 만들어냈지만 정작 본인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잖아. 그때 아프로디테는 준호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헤르메스가 윙크하며 말한다. 가봐야겠어. 내 선택이 뭐든 우리는 널 지지할 거야.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준호가 웃는다.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나 봐요. 마치 무언가가 나를 당신에게로 이끈 것 같았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았다. 디아나,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랑은 완벽한 매칭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프로디테는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올림푸스의 영원한 삶과 그녀의 신적 지위, 혹은 유한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사랑. 아프로디테가 결심한 듯 말한다. 준호,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내 진짜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그녀의 선택은 한강의 물결 속에 잠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우리는 사랑의 여신이 마침내 자신만의 사랑을 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끝.